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물리 1이고요. 완자 교재고요. 페이지는 174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고요.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요도는 졸라 중요해요. 중요도는 엄청 중요한 거야. 내용은 어렵지 않다 그랬으니까 강의 바짝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강의 바짝 들어야 돼. 너희들은 이 단원을 내가 가르칠 때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친 지 근년이 됐거든. 근데 내가 알아낸 가장 큰 사실은 뭐냐면 잘 풀어. 아주 잘 풀어 이 단원을. 근데 몰라. 졸라 신기한 걸 발견했다. 모르는데 잘 풀어. 알겠니? 그래서 아마 원리는 모르는데 답을 내는 방법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전 시간에 배운 거야. 책은 허접해. 내용은 없어. 원리가 안 들어있다고. 자, 간다. 첫 번째 전 시간에 배운 거야. 자기장이 뭐야? 자기장이 뭐야? 자기장 뭐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그러니까 자석이 여기 있는 거야. 자석이 여기 있지? N극, S극. 됐니? 여기에 자석 있지? 그럼 이 자석의 힘이 미치는 이 공간. 됐니?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자기장 그러는 거야. 이게 자기장이야. 됐니? 다시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됐니? 그래서 자기장은 뭐라고?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야. 전 시간에 우리 이것도 했어. 자기력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자기력은 얘가 자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자석을 또 하나 두면 여기 S극 두 개, N극 두 개. 그러면 자기력은 요 S극과 요 S극이니까 종류가 같은 자기장이 서로 밀어내는 힘. 그건 자기력인 거야. 자기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력하고 힘하고 자기력하고 자기장하고는 전혀 다른데 헷갈리는 거야. 자기력은 힘인 거고 자기장은 공간인 거야. 알겠니? 자기력은 힘인 거고 자기장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야. 됐어? 됐어?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내가 앞으로 계속 자기장 뭐냐고 물어볼 거라고.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그게 자기장인 거야. 됐죠? 그럼 자기력은 뭐야? 뭐 자석 두세 끼가 있으면 어때? 얘네들끼리는 청력. 만약에 얘가 N극이면 어떻게 되겠어? 인력. 그건 자기력. 자기력과 어디 가냐? 자기력과 자기장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아주 기초적인 내용 해볼게요. 여기 이건 내가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중학교 때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없어서. 자, 됐지? 자석이 있지? 이 자석에 자기장이 어디까지 미칠까?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알아. 어떻게 알아? 저기다 다시 자석을 갖다 대면 돼. 그 대표적인 자석이 누구야? 나침판. 그러니까 봐. 여기에 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됐다면 내가 나침판을 갖다 대는데 그 나침판이 자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나침판을 하나 두면 나침판의 N극이 얘 N극이니까 나침판의 N극이 청력을 작용해서 이렇게 나침판이 작동하겠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두면 나침판의 N극이 이쪽을 가리킬 거야. 여기다가 나침판을 두면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킬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내가 나침반을 밖에 쪽에 여기다 갖다 두면 어때야 돼? 나침반이 뭐 이런 데 가리키겠지 멍뚱한데 얘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나침판을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나침판이 어떻게 돼? 그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이면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침반 갖다 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구 자기장을 뭐 한 거야?
알아냈단 말이야. 지구자기장을 알아낸 거야. 잘 봐. 지구자기장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혹시 여기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지구자기장 겁나 중요한 거야.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오늘 누가 문자로 나한테 지구과학 강의를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지구과학을 했거든. 알겠니? 근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물리해야지, 화학해야지, 물리가 또 나와. 물리해야지, 화학해야지, 지구과학해야지, 생명해야지, 통합과학 해야 되지. 그래서 좀 줄였어. 그래서 지구과학을 내가 뺐어. 내가 원래 지구과학 졸라 잘 가르치는데. 근데 아쉽게도 조금만 하자. 그래서 잘 봐. 이게 지구야. 근데 어느 날 지구에 나침판을 갖다 댔더니 이 나침판이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걸 발견한 거지. 이렇게. 지구에서 나침판을 갖다 댔더니 나침판이 어때? 한쪽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지. 일정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더라는 거지. 그럼 지구에 뭐가 있다는 거야? 자기장이 형성돼 있구나 라는 걸 안 거지. 그래서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걸 나침판을 갖다 대고 나침판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알겠니? 어느 방향을 가리키지? N극이 북쪽을 가리키겠지. 그래서 혹시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많이 낚아버린다. 지구 외핵에 뭐 있어? 액체 상태의 자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낚을 때 지구 자기장은 북쪽이 N극이야, S극이야? 이렇게 묻는 거지. 됐니? 북쪽이 뭐가 돼야 돼? S극. 남쪽이 뭐가 돼야 돼? N극. 지구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모든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북쪽이 S극 자기장이기 때문에 내가 나침판을 뒀을 때 항상 N극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 거야? 북쪽을 가리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난 지금 너희들한테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자기장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인 거야. 됐니?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야.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야.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야. 자기장.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의 방향, 굳이 자기장의 방향 물어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장의 방향,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끝. 됐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자, 간다. 스웨덴의 과학자 중에 선생님하고 되게 친한 애가 있었네. 스웨덴 친구가 하나 있거든. 알겠니? 이름은 웨르스트 테드야. 웨르스트 테드. 이름이 막 길어. 그래서 테드라 불러. 알겠니? 걔가 뭘 연구했냐면 전류를 연구한 애야. 그래서 얘가 전기학자인데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그럼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겠네. 우리 전 시간까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전류는 어느 쪽에서 흐른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저렇게 전류가 가는 거야.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여기에 우연히 뒀던 나침판이 여기에 N극을 가리켰는데 갑자기 여기가 N극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나침판이 여기를 가리키다가 갑자기 나침판이 이렇게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나침판이 돌아갔지? 지구상의 나침판은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모든 나침판은 어느 쪽을 가리켜야 돼? 북쪽만 가리켜야 되겠지. 그럼 이쪽이 북쪽이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갑자기 전류가 흐르니까 이쪽에 갑자기 애가 나침판이 회전했대. 왜 그렇지? 라고 봤는데 우연히 그 나침판 옆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걸 아주 우연히 발견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 나침판을 갖다 댔더니 나침판이 돌아가는 거야. 이건 엄청난 발견이야. 바로 뭐야? 전류가 흘렀더니 나침판이 돌아갔어. 그럼 나침판이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잖아. 다시 전류가 흘렀더니
나침판이 돌아갔대. 그럼 나침판이 돌아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기장이 형성돼야만이 나침판이 들어가지. 이건 우리 물리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야. 바로 뭐야?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 얘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는 다 이 얘기야. 아, 전류가 흘렀지? 자기장이 형성돼. 전류가 흐르지?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자기장이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그럼 봐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지.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배웠지. 지구에 외핵이 있고 그럼 지구에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S극, N극이 있겠지. 그러면 지구에 일정한 양의 자기장이 있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인간은 진화되어 있으니까 카오스 여기서 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야? 일정한 양의 자기장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일정한 양의 자기장에 노출된 상태로 진화되어서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양의 지구자기장 받아 안 받아? 받아. 알겠니? 그걸 굉장히 잘 인지하는 애들이 누구야? 조류, 새야. 그러니까 새들은 나침판이 없어도 저게 동쪽이고 북쪽이고 서쪽인지 어떻게 알아? 뇌에 그 자기장을 인지하는 기관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두루미가 날아갈 때 북쪽으로 가 어떻게 찾아? 지구 자기장을 인지하는 거야. 근데 인간도 예전에 있었겠지. 근데 인간은 그 능력이 어떻게 퇴화된 것 뿐이고. 어쨌든 인간도 지구 자기장을 받고 살았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테드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아주 강한 전류가 흐르는 곳이 있지. 어디야? 송전탑이야. 알겠니? 그런 송전탑에 아주 강한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니까 요 밑에 가서 집 짓고 살면 어떻게 돼? 지구 자기장에다가 엄청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받고 살겠지. 그래서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걸 얼마 전부터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도선이 지나가는 곳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본으로 쭉 조사를 했더니 암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질병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피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도선 밑에서 집 짓고 안 사는 거야. 알겠니? 그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생활 속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 그걸 전자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형편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는 TV가 벽에 걸려 있어.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알겠는데 우리 집 TV는 벽에 걸려 있다고. 이 유리창보다 더 커 우리 집 TV는. 알겠니? 왜 비울어? 너 있어? TV? TV도 없는 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TV가 벽에 걸려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엄청난 TV가 벽에 걸려 있으니까 뭐 있겠어? 거기야 엄청난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그 엄청난 전류에 의해서 그 TV에서 뭐가 형성되겠어?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그렇지, 전자파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TV 앞에 가가지고 좋다 하고 하는 건 어때? 아유, 그냥 전자파 다 받아 뒤지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엔 이런 것도 있었다고. 전기장판 있었다고. 전기장판 이렇게 갖고 막 전기가 막 이렇게 흘러. 거기 누워서 자고 막 그랬다고. 전기장판에다가 대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전기장판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지. 왜 그래? 저기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저 엄청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지. 거기 좋다고 누워서 어때? 잘 자고 그랬다고. 자고 나도 어때? 찌뿌둥하고 그랬겠지. 엄청난 전자파에 노출됐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전기장판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니?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에는 온수 매트 써.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을 뜨끈뜨끈하게 데펴서 쓰는 거야. 뭐 형편이 좋으면 너희들도 그런 거 쓰기 바래? 이제 나는 뭣도 알았어? 전자파가 뭔지도 알았지?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기 제품을 만들 때 그 회사에서 뭐 전기 제품 만든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에서 뭐 해?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거 만들 때 전자파를 차단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품을 파는 거지. 이해됐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뭘 설명하고 싶은지 알았어? 난 너희들한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이제 뭐는 인식된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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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이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지. 근데 자석이 없어도 뭐가 흘러가면 돼? 전류가 흐르면 된다는 걸 방금 전에 알게 된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알았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안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걔 이름을 뭐라 그래?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 그런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아주 쉬운 거야. 자, 간다. 자기장. 됐니?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지.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자기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선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시작되지. 자기력. 우린 물리학에서 힘이 나오지. 그럼 힘이 나오면 두 개를 제일 중요시해. 뭐가 제일 중요할까? 힘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 두 개가 있지. 뭐가 있어? 힘의, 그렇지, 방향. 힘의 세기. 그러니까 힘을 가하게 나왔다고 우리가 중력 배웠을 거야, 중력. 중력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해? 그 중력의 세기와 방향. 됐니? 모든 힘이 나온다고. 어떤 힘이든 간에 우리 전에 앞다에서 알짜힘 배웠지? 알짜힘일 때 뭐가 제일 중요해? 알짜힘의 세기 방향. 그러니까 자기장은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니까 자기력의 세기와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할 건 뭐야? 나는 자기장이 뭔지 알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됐어? 그럼 문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야, 얼음 많이 갖다 먹어. 뭐 이렇게 부족해? 야, 190, 얘 얼음 좀 빼줘라. 됐어? 이제 190 시켜. 됐어? 그래. 됐니? 저거 우리 학원에 얼음 나오는 정수기 있다. 아무나 있는 거 아니야. 알겠니? 학원에 얼음 나오는 정수기 아무 학원에 있는 거 아니야. 카우스 학원에 있는 거야. 알겠니? 누르면 왜 안 나와? 나오잖아. 왜 나오다 말아? 그래, 봤지? 우리 학원 얼음 나온다. 아무나 갖는 거 아니야, 알겠니? 얼음 나온 정수기였습니다. 가자, 다시. 자기장 뭐야?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지? 그럼 우리는 자기력에 대해서 가는 거야. 겁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두 개를 오늘 수업할 거야. 바로 뭐야? 자기장의 방향과 뭐야? 세기.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배울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뭐 졸라 쉬운 거야. 뭐 수업할 것도 없어.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고 온 거지 뭘. 됐니?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직선도선이라 그래. 직선도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있어. 근데 전류가 직선도선으로 흐르자 이거야.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래?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그럼 여기 뭐가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는 뭘 구하겠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직선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겁나 쉽지. 바로 뭐야? 약자가 자기장의 뭐 할까? 세기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약자가 B야. 세기는 여기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결정할까? 전류가 결정하겠지. 전류가 결정하는 거야. 전류가 세면 어떻게 돼? 자기장 겁나 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송전탑 같은 거 무서워하는 거야. 이런 송전탑 같은 거 무서워하는 거야. 엄청난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선생님도 마이크 전류를 타고 있는데 이런 도선도 어때? 전류가 흐르겠지. 여기도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야, 근데 이런 마이크 도선에 전류 흘러가야 얼마나 흐르겠니, 지가. 알겠니? 그냥 이런 거 내 몸을 칭칭 감고 있어도 괜찮아. 뭐 0.0001V나 흐르겠어? 기분은 별로 안 좋네.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장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전류의 세기.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어떻게 해야 돼? 전류가 센 거야. 직선 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어때? 전류가 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뭐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할까? 전류에 비례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거리에는 어때야 돼? 여기에 R, 여기에 2R, 여기에 3R 이렇게 해요.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장은? 약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까 이런 송전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이런 송전선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멀어져 살아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송전탑이 있으면 괜찮아. 멀리 가서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거리에 어떻다고? 반비례하는 거야.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거리의 반비례야, 제곱의 반비례야. 그냥 거리의 반비례다. 알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거의 낚인다. 내가 한번 낚아볼까? 이거 시험에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내는데 엄마무시하게 낚여요. 됐니? 얘 A, 얘 B, 얘 C. A, B, C에 작용하는 됐니? 자기장의 C, 자기장의 B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됐니? A, B, C의 A, B, C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B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거리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이지? 그러면 거리에 반비례해야 되겠지? 1대 2대 3에 반비례해야 돼.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겠어? 여기 있는 아이들 지금 속으로 뭐라 하는 줄 알아? 3대 2대 1. 지금 분명히 속으로 다 3대 2대 1 했지? 했잖아. 알겠니?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낚는 거야. 알겠니? 내가 반비례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에 전류가 1이니까 봐. A의 자기장은 거리 얼마? R분의 I 값일 거고 자기장 B의 자기장은 거리가 2R이라 했으니까 2R분의 전류일 거고 자기장 C의 자기장은 거리가 3R이니까 3R분의 I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잖아.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요.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2대 1 그랬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지금 말을 들으면서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알겠니? 반비례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모 통분해야 되겠지. 1대 2대 3의 분모 통분하면 얼마가 돼야 돼? 치사한 놈들. 6분의 1대. 됐니? 얼마 해야 돼? 6분의 6일 때. 이런 걸 하고 있지? 6분의 얼마야? 3이겠지? 얘는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2겠지? 됐어?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 6대 3대 2가 답이다. 알겠니? 1대 2대 3의 반비례는 3대 2대 1 아니다. 나 지금 고1한테 이런 거 수업해야 돼? 1대 2대 3의 반비례가 3대 2대 1이 아니라는 걸 수업하고 있는 나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 근데 생각보다 낚이는 친구들 겁나 많아.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우리 다민이도 왔는데 다민아 뭐라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형성된다. 이제 앉자마자 알잖아. 이 카우스의 능력이야. 그지? 딱 봐 앉자마자 전류가 흐르면 그렇지. 됐니?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됐죠? 겁나 쉬운 거야. 어디 갔니?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아주 쉬운 거야. 두 번째, 얘도 중학교 2학년에 처음 배웠을 거야. 이번에는 뭐야? 자기장의 방향 할 거야. 자기장의 방향인데 이 책 돌아자. 아주 쉬운 거지.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야 돼?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면 누가 N이고 누가 S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건 외웠을 거야. 됐니? 오른손을 감아줬을 때, 오른손을 감아주는 거야. 오른손을 감아줬을 때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의 방향이 돼야 돼?
전류의 방향이 돼야 돼. 전류. 그럼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돼야 돼?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어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야. 됐니? 다시 할게. 이게 도선이라면, 됐니? 이게 도선이야. 이게 도선인데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오른쪽이야. 내가 봤을 때. 됐니? 니들 봤을 때 왼쪽이겠네.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이 위쪽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야? 이 리모컨의 위쪽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요 손톱 끝을 봐. 요 손톱 끝이 뭐가 돼야 돼? 자기장이 봐야 되는 거야. 감아줬을 때 이 감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손톱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손가락으로 하면 엄지가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을 가리키지. 근데 내가 어디 물어봤어? 리모컨의 위쪽을 물어봤지. 그럼 리모컨 위쪽에다 네 손톱 끝을 갖다 대면 되는 거라고. 감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손톱 끝을 거기다 갖다 놔봐. 이렇게. 그럼 내 손톱 끝을 가리키니까 이 손톱 끝이 누굴 가리키겠어? 나를 가리키겠네.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내 방향인 거야. 조심해. 잘 봐. 이번에는 평행하게 잡아볼게. 우리 다민이 카메라 출연. 오케이. 들어. 또 있어봐. 이렇게. 야, 아무나 하는 거. 아, 카메라 안 나온다. 아쉽다. 우리 다민이 이쁜 손이 안 나오. 그렇죠. 이 정도면 나온다. 자, 봐. 이번에 크게 들어. 됐지?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손이 출연됐습니다, 여러분. 됐니? 자, 봐.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침판이 어디 있어? 수평면에 있는 거야. 여기. 얘하고 같은 면에 있다고.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손톱 끝이 그 수평면까지만 가면 되나, 이렇게. 손톱 끝이 이렇게. 그럼 내 손톱 끝이 어딜 가리켜? 위를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는 나침판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면 내 손톱의 끝이 거기까지 가면 되고, 이번엔 얘랑 평행하게 있다 그랬으니까 내 손톱의 끝이 그 평행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어딜 가리켜? 위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야? 윗방향이야. 반대로 아까 이번엔 여기 있어. 선생님 쪽에 손톱 평행하는 게 있어. 내 쪽에 평행하게 있다. 그러면 전류 방향 이거면 내 손톱 끝이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딜 가리키겠어? 아래쪽을 가리키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엄지로 이렇게 돌렸을 때 엄지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면 됐니?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감아준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감아줬을 때 엄지의 손톱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왔을 거야. 그건 다 하고 왔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직선 도선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나누겠지.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이제 중학교에서는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중요합니다. 바로 뭐야? 자기장이 뭐지? 자석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지. 자, 봐. 자기장이 형성됐대. 그럼 뭐 있다고? 자기력이 있는 공간이지. 그럼 자기장 속에 뭐 있어야 돼? 자기력이 있는 거야. 잘 봐. 힘은 혼자, 다시. 힘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합력이 나와. 모든 힘은, 두 개 이상의 힘은 합력이 나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해볼게. 됐죠? 물체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이쪽으로 F1으로 잡아 당겨 볼게. 됐니? 그럼 물체는 힘 몇 개 받았어? F1 하나를 받았죠? 그럼 힘이 혼자 있을 때는 어때? 저 혼자서 저 물체가 F1을 다 받으면 돼. 근데 힘이 하나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야? 힘이 하나 이상이래. 여기에 힘이 하나 더 있어. F2도 있어. 됐니? 그럼 저 물체가 받는 힘은 얼마야? 그렇지. F1 플러스 F2 하면 되겠지. 힘이 두 개고 방향이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합치면 되겠지. 됐어요? 만약에 F2가 요 방향이 아니라 요쪽의 방향이 있어. F2가 이쪽의 방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F1에서 F2를
빼면 되겠죠? 왜 그래? 한 물체 어디 가냐? 한 물체에 힘이 두 개가 있고 두세 개의 힘의 방향이 서로 뭐 한대? 반대잖아. 그럼 힘을 빼면 될 거 아니야. 알겠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은 하지 않을 건데 나중엔 할 거야. 됐니? 힘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해. 이쪽에 F1이 있고 만약에 이쪽에 F2가 있어. 이런 것도 나중엔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까 여기에 있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 나란한 힘이라 그래. 이런 건 나란하지 않는 힘이라 그래. 나중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합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나란하지 않을 때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힘이 하나 이상일 때는 그 이상일 때는 얘네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걸 뭐라 그래? 외력이라 그래. 외력이라 그래. 외력. 됐니? 그러니까 외력이 하나 이상일 때는 그 힘을 합력을 낸다 그래. 그럼 그 합력낸 힘을 우리 뭐라 불러? 알짜 힘이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하나 이상이라면 무조건 뭐 어떻게 구해야 돼? 알짜 힘을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뭐 나올 거야? 얘만 나온다. 얘만 나와. 되게 쉬워. 짜잔. 이런 거야. 자, 봐봐. 직선 도선이 하나 있어. 됐죠? 그럼 자기장 몇 개 형성돼? 하나가 형성되겠지. 그럼 여기에 뭐야?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여기에 자기력이 하나 있겠지. 자기력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있어야 돼? 전류가 하나 더 흘러서 도선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여기에 뭐 있어야 돼? 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얘네들 사이에 자기력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힘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럼 힘이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합력을 내서 그 합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구하는 거야.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물리야. 졸라 쉬운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도선이 2개 이상일 때 자기력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근데 너무 쉬워. 해볼게. 일단은 첫 번째 제일 먼저 방향 먼저 찾는 거야. 왜 합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방향을 먼저 찾는 거야. 왜 방향이 제일 중요해? 합칠 건지 뺄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은 힘이라도 방향이 같으면 합칠 것이고 같은 힘이라도 방향이 반대면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방향 찾는 거야. 됐니? 쉬워. A, B. 자, 간다. 너무 쉬워. 자,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찾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평면에다가 도선을 둔 거야. 평면에다 도선을 뒀다는 건 뭐야? 칠판에다가 이런 도선을 하나 깔았다는 거야. 이거 뭐 뺄 거 없나? 없네? 그래, 그냥 뭐야? 평면에다가 이런 거 하나 깐 거야. 이게 도선이야, 평면에. 근데 전류가 위로 간대. 그럼 자, 이쪽에서 형성된 자기장, 도선 A 때문에 형성된 자기장은 어느 방향일까?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맞추면 손톱의 끝이 그 지점까지 가라 그랬지? 평면에다 뒀으니까 엄지를 맞췄지? 손톱의 끝이 어디로 가면 돼? 내가 이쪽으로 돌아야 되겠다? 여기까지밖에 못 가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손톱이 어딜 가리켜? 칠판의 안쪽을 가리키는 거지. 이걸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내려가는 자기장. 평면이니까 이렇게. 평면에 내려가는 자기장. 자기장이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야. 내려가는 자기장. 됐니? 그래서 A의 도선을 이거 무슨 색이라 그래? 이거 무슨 색이냐? 생명이야? 아니 미안해. 이거 연두색이야. 연두색. 미안해. 생명인데. 됐니? 연두색을 A라고 하자. A 때문에 형성된 도선이야. 됐니? A 때문에 그럼 왼쪽이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걸 우리가 X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X 표시하는 거야. X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쪽이 A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돼야 돼? 됐니? 태영아. 됐어? 190.
아이스크림 종류 몇 개만 불러봐. 우리 태영이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쌍쌍바 있지? 또 뭐 있어? 누가바 있대. 또. 자, 누가바 좋다. 누가바. 그치? 졸리면 누가바. 됐니? 우리 태영이 누가바 갖다 줘라. 제가 태영이야. 갖다 주는 건 네가 갖다 주는 거고. 졸리면 누가바. 됐니? 어휴, 키가 크니까. 제가 태영이라고 날 주지 말고. 제. 예. 자, 갑니다. A에 너희들 봤을 때 오른쪽은 내려가는 자기장이지? 그럼 오른쪽이냐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은 무슨 자기장이 돼야 돼? 형님은 손톱 끝이 여기로 와야지. 여기까지만 와야지. 뭐 하겠어? 올라오는 자기장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올라오는 자기장을 뭐 어떻게 표시하지? 둥글게 표시하는 거야. 둥글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둥글게. 방향만 표시하는 거야. 이따 세긴 좀 이따 하더라도 이렇게. 됐니? 그래서 도선 A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 너희들 봤을 때 오른쪽, 왼쪽 올라오는 자기장. 내려가는 자기장, 올라오는 자기장이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된 거지? 됐어요? 근데 도선이 혼자 있으면 얘로 끝나는 거야. 근데 도선이 하나 더 있잖아. 도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장의 방향이 하나 더 생겨야 되겠지. 다른 말로 자기력이 하나 더 생겨야 되겠지. 자기력이 하나 더 생겨야 돼. B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럼 B 때문에 생긴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전류의 방향이 똑같지? 그럼 얘도 올라오는 자기장이니까 이쪽은 평면이니까 여기까지만 가야 돼. 이렇게. 됐니? 그럼 얘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이겠네? 그래서 얘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지. 얘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지. 그럼 B 때문에 너희들 봤을 때 왼쪽은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지.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같은 도선 두 개가 있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야. 얘만 알면 돼. 가운데 어떻게 됐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여기선 자기장에 뭐가 일어나? 차가 일어나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지. 그러니까 A 때문에 생긴 자기장과 B 때문에 생긴 자기장, 즉 자기장 B 것과 자기장 A 것이 합친 자기장의 세기가 나타나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긴 자기장의 합력이 센 거야. 자기력이 센 데가 나타난 거지. 됐니?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내려가는 자기장의 합이지만 얘는 올라오는 자기장의 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 B하고 자기장 A하고가 합쳐진 자기장이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럼 요 가운데만 어떻게 해? 가운데 색깔은 보라로 해볼까? 요 가운데만 어떻게 돼야 돼? 가운데만. 그렇지.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장 큰 데서 자기장 작은 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B에서 자기장의 세기 A 거를 빼버리면 되겠지. 큰 데서 작은 걸 빼는 거야. 왜?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쉬운 거야. 아주 쉬운 거. 뭐가 쉬워요? 전류의 방향이 같지. 그러면 이 가운데가 서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야. 왜? 얘는 올라오는 자기 형성되고 얘는 내려가는 자기 형성되고 얘는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됐기 때문인 거야. 됐어요? 그 반대로 요것도 할게. 봐봐. 내려가는 자기장이 똑같아. 봐. 전류의 방향이 둘 다 내려갔지. 그럼 요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 봐봐. 얘 때문에 전류가 이 방향인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요거 B라고 할게. 얘 때문에 무슨 자기장이야? 올라오는 자기장이야. 근데 얘 때문에 무슨 자기장이야? 파란색. 얘 때문에 무슨 자기장이야? 내려가는 자기장이야.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야 돼?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내려가지? 그래.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자기장은 뺄 셈이 나오겠지. 됐어요? 아주 쉬운 거야. 두세 개의 전류의 방향이 같지? 그러면 그 중 가운데가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의 세기가 차가 되는 거야. 양 끝이 어떻게 돼야 돼? 합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요건 우리 교육과정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선생님 설명해보면 얘는 써먹어야 되니까 얘로 할게.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제일 약하고 이쪽에 양쪽에 자기장이 굉장히 세지. 그러면 이 도선과 이 도선에 있는 어떤 힘이 생기냐면 서로 당겨와. 얘네들은 도선이 이렇게 끌려와. 이걸 자기력이라 그래. 요건 우리 책에는 없어. 왜 그래? 양쪽은 자기력이 세고 가운데가 자기력이 약하지. 그 가운데는 힘이 약한데 양쪽 힘이 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끌려오는 거야. 끌려와서 시간이 지나면 도선이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휘어진다고. 알겠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너희들 전봇대 같은 데 보면 도선이 있을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류구를 흘려보내는 거야. 도선이 두 개가 너무 가까우면 자기력이 너무 세겠지.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야. 근데 지금 단어는 그건 아니고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나는 뭐 알았어? 자기장애. 방향 알았죠? 그럼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건 그건 너희들이 해도 돼. 그건 내가 안 해도 돼. 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그냥 뭐면 돼?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가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상에서 무조건 뭐가 있으면 되겠어? 거리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기장의 세기를 알려주고 거리 알려주면 뭐 찾을 수 있어? 봐봐.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세 개 중에 두 개는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거 갖고 하나 찾으래. 졸라 쉬운 거야. 내가 해볼까? 이런 거 너무 쉬워서 시험에도 안 나와. 됐니? 어떤 게 안 나와? 이거. 만약에 정확하게 가운데점 있지. 여기 가운데. 정확하게 요 가운데점. R점. 요 가운데점이 자기장의 합력이 0이래. 그리고 얘 전류도 같대. 아이, 창피해라. 두세 개의 전류가 같은데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 그럼 얘네들의 지금 가운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건 큰 데서 작은 걸 뺐더니 그 값이 0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A의 자기장과 B의 자기장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자기장이 같아야 된대. 근데 지금 뭐라 해서 전류도 같고 거리도 같지. 거리도 같고 전류도 같아. 뭐야 이거. 됐니? 세 개 다 가르쳐줬네. 됐죠? 그럼 니네 학교 시험 문제는 뭘까? 세 개 중에 두 개만 가르쳐주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 묻겠지. 제일 많이 내는 게 이런 거야. 얘 2i. 됐니? 얘네들은 거리가 됐니? 전체 거리가 얼마? R. 얘 2i, 얘 i.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으세요. 시험에 가치가 없어. 그치? 자기장의 세기가 0인데 어디야?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0이려면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같아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나한테 뭐 알려줬어 지금? 그래, 요거 알려준 거지? 같아야 된다고 알려줬지? 나한테 뭐 알려줬어 지금? I 알려줬으니까 뭐 알려줬어? 알려줬지? 그럼 나한테 뭐 질문하는 거야 지금? R을 물어보는 거지? 어디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겠어? 자기장과 거리는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하고 자기장과 거리는 무슨 관계야? 비례하겠지. 그럼 같으려면 얘가 2R이면 얘가 얼마인데? 2R이면 되겠지. 그래서 산수 안 해도 되겠지? 여기가 몇 대 몇이야? 2대. 여기가 몇이 돼야 돼? 1이 되는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합이 얼마 되겠어? 0 되겠지 뭐. 전류가 2대 1이니까 거리비도 2대 1 되지. 거리가 반비례하니까. 너무 쉬운 걸 가르치는 거지? 그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됐어요? 졸라 쪽팔리는 거잖아. 그려놓고 맨날 이런 거 이제 니네가 해. 원래는 다 알려줬으니까 뭐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R, 그 다음에 뭐 여기도 R,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의 자기장은 여기서 자기장의 몇 배냐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산선 여러분들 하는 걸로 합시다. 됐죠? 자, 하나 더. 똑같은 건데 하나만 달라 그러는 거야. 더워? 더우면 얘기해. 저거 있잖아. 온도를 낮추면 찬바람 나온다.
신기하지? 에어컨이라는 거야. 됐어? 매우 신기할 거야. 에어 컨디셔너. 알겠니? 에어컨. 왜? 그렇지? 신기하지? 놀라운 장비야. 너 왜 안 먹어? 누가 봐가 싫어? 졸면 누가 봐? 자, 합시다. 이제 좀 빨리 해도 되죠? 빨리 합니다. 도선 A, 도선 B. 됐어? 잘 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자, 봐. 일단 먼저 만약에 좀 이따 하자. 뭐부터 해? 됐어? 자기장이 세게 거 구해봐. A하고 B하고 좀 빨리 갈게요. A 거, 이건 무슨 색이야? 주황색. 자, 내려간다. 엄지가 내려갑니다. 손가락 끝이 그 입자까지 갑니다. 무슨 자기장이야? 내려가는 자기장. 내려가는 자기장은 무슨 표시한다고? X 표시한다. 그 X 표시는 내가 정한 게 아니다. 다 같이 쓰기로 정해져 있는 거다. 내려가는 도선 때문에 X. 됐어요. 내려가는 도선 때문에 뭐야? X. 됐니?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 응 하니까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거 동글뱅이. 동글뱅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도선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입니다. 그럼 B 도선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B 도선 때문에 생긴 자기장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X. 올라가니까 동글뱅이. 그러니까 B 도선 때문에 X. 이쪽 면은 다 X. 됐어요? 그럼 이쪽 면은 O, 동글뱅이.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어디가 자기장이 합이고 어디가 자기장이 차가 되는 거야? 가운데는 내려가는 자기장으로 합. 양쪽은 내려가고 올라오는 자기장에 차. 그럼 어디가 자기장이 세기가 세지겠어? 가운데가 제일 세요. 양쪽이 자기장이 약하겠죠? 그럼 이 도선과 이 도선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 우리 책에는 없어. 어떤 힘이 작용해? 가운데가 세고 양쪽이 약하니까 도선이 서로 벌어지는, 도선끼리 청력이 작동하는 힘이 발생할 거야. 청력이 발생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래요. 어느 지점에서든지 구할 수 있죠. 얘네들은 어차피 합이니까 B 자기장과 A 자기장을 합치면 될 거고요. 얘는 빼면 되겠죠. 근데 나한테 뭘 줘야 돼? 자기장이 계산하려면 자기장의 세기와 거리만 주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세기 주고 거리 주면 나는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할까요? 여기 거리 R, 거리 R, 거리 R, 거리 R. 각각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다 똑같습니다. 뭐 할까요? 뭐 이 점 아무거나 하는데 이쪽에 할게요. 됐어요? 이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요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의 몇 배인가? 뭐 이런 것이 한번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나보러 뭐 하는 거야? 산수할 줄 아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됐어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두 자기장은 이쪽이야. 됐니? 그러면 어때? 하나 동글뱅이고 하나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빼야 되겠죠? 뺄 때 뭐에서 빼야 돼? 모든 힘의 함량은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거리비는 몇 대 몇이야? R. 3대. 거리비는 몇 대 몇이야? 1. 그럼 거리비는 3대 1이죠. 그럼 계산하면 뭘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야, 나한테? 전류비 주면 되겠죠. 그럼 전류를 어떻게 할까요? 산수하기 쉽게 그냥 같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류 I, 여기 전류도 I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A, 자기장 A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R, 전류에 비례하고 I. 됐습니까? 그러면 B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R. 그러면 B 자기장, 여기다 쓸게요. 자기장 B 자기장은 거리 얼마? 3R. 근데 전류는 같다고 했으니까 I. 그럼 이 지점에서 A의 자기장은 R분의 I고 B 자기장은 3R분의 I가 돼야 되겠죠? 되십니까? 근데 얘네들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그럼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I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값은 이 값의 몇 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R분의 I, R분의 I. 다음 얼마가 돼야 돼? R분의 2I.
R분의 2i는 3분의 2i의 몇 배냐? 이딴 거 묻는 거야. 알겠니? 졸라 쉽지?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대신 혹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원리만 잠깐 설명해 줘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아니죠. 됐죠? 다 한 거예요. 그래도 다 한 거야. 방금 전에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표정이 안 좋은데? 왜 어두워? 왜? 표정이 안 좋지? 수업하는데 표정이 어두우면 안 돼. 알겠어? 됐니? 수업하는데 막 파동 막 이상하게 막 어둡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옛날에 서울 대치동에서 수업하는데 어떤 새끼가 저 새끼 뭐지? 근데 그날 수업을 망했다니까. 알겠어? 그런 새끼에서 혹시 헤어졌더라도 알겠니? 수업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알겠지? 속에선 천불이 나도. 알겠어? 자, 시작합니다. 이건 따로 설명할 건 없어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책에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직선도선이 아니라 원형도선이야, 원형도선. 원형도선이야. 원형도선은 다시 뭐냐라는 거지? 쉬워. 방금 전엔 직선도선이고, 됐니? 원형도선은 뭐냐면 그냥 도선이 원이야, 이렇게. 링에서도 전류는 흐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링이 영어인가? 한국말로 뭐 링은 뭐냐, 그러면? 그 원형도선이야. 알겠어요? 원형도선이야. 그러면, 봐. 직선도선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지. 그럼 원형도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뭐야?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의 차이점은? 없어. 직선도선도 잘 봐. 자기장의 세기는 됐니?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지. 근데 원형도선도 됐니?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세기는 어차피 원형도선이나 직선도선이나 어차피 전류의 세기엔 비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리 어떻다고?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졌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란 말이야. 가운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까지 됐어요? 다만 하나가 다른 건 있어. 거리도 같고 전류도 같고 거리도 같고 전류도 같다면 어떤 놈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냐면 원형도선의 자기장 세기가 더 커. 왜? 여기에 상수가 하나씩 원래 붙어 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직선도선 상수보다는 원형도선 상수가 더 커서 그런 것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 있으면 원형도선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가 직선도선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보다는 좀 세. 알겠니?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야?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단 말이야. 근데 거리도 같고 전류가 같다면 원형도선에서 생긴 자기장이 더 센 거야. 왜? 상수가 달라서 그래, 상수가. 상수가 뭔 줄 알죠? 있어, 그런 거. 됐습니까? 끝난 거야. 그럼 뭐 쉽죠? 잘 봐라. 나 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니까. 끝.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도선 문제가 나오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어마무시하게 쉬운 거지. 뭐가 쉽다는 거야? 안쪽의 자기장의 방향과 바깥쪽의 자기장의 방향을 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엄지가 뭐야? 전류. 손톱 끝이 가는 거야. 손톱 끝이. 손톱 끝이 자기장이니까 안쪽은 손톱 끝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슨 자기장이야? 내려가는 자기장. 그러면 얘는 안쪽에서 뭐가 돼야 돼?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지. 안쪽에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안쪽에 내려가는 자기장이. 됐니? 그럼 바깥쪽은 어떻게 되겠어? 엄지가 전류? 안쪽 말고 바깥쪽은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됐어요? 이거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딱 하나가 나올 수 있단다. 됐어요? 오늘 수업이 쉬워.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돼. 도선이 2개 있으면 어쩔 거야?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것밖에 안 내는 거야. 더 다른 문제를 낼 방법이 없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하자. 두 개 있으면 얘는 전류가 이 방향이야. 얘도 전류가 이 방향이야. 그럼 전류의 방향이 같은 원형도선 두 개가 있대.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면적이 세 개 나온다. 가장 안쪽 면적, 사이 면적, 됐니? 바깥쪽 면적이 세 개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여기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여기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다 찾으면 되겠지. 왜?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찾는 이유는 그 새끼가 뺄셈이 될지 덧셈이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겠니? 그래서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안쪽 거를 갖다가 붉은색으로 해볼게요. 안쪽 얘 때문에 생긴 자기장은 너무 쉬워. 아, 그러면 안쪽에 있는 도선 때문에 안쪽은 내려가는 자기장, 바깥쪽은 올라오는 자기장. 이 안쪽 도선 때문에 바깥쪽은 올라오는 자기장이야. 바깥쪽은 올라오는 자기장. 다. 오씨. 너무 많이 그렸는데 그냥 이만큼만 그리자. 됐니? 이게 안쪽 도선 때문에 안쪽은 내려가는 자기장, 바깥쪽은 올라오는 자기장이잖아. 됐니? 그럼 바깥쪽 도선이야. 그럼 바깥쪽 도선이니까 얘가 바깥쪽 도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바깥쪽 도선이니까 얘도 안쪽은 내려가는 자기장, 바깥쪽은 올라오는 자기장이겠지. 그러면 바깥쪽 것 때문에 바깥쪽은 내려가는 자기장. 됐니? 말을 반대로 한 것 같은데. 안쪽은 내려가는 자기장, 바깥쪽은 올라오는 자기장. 자, 됐죠? 그럼 면 세 개 중에 가장 안쪽은 무슨 자기장이야? 내려가는 자기장, 내려가는 자기장이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이 없으니까 힘들구나. A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B 도선에 의한 자기장, 안쪽은 어떻게 해야 돼? 두 자기장과 합을 내면 되겠죠. 바깥쪽은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는 자기장과 올라오는 자기장이야 합을 내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면적이 요 가운데 면적 어때?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기장 큰 데서 자기장 작은 거를 빼버리면 되겠죠. 너무 좀 됐잖아. 그 값은 얼마예요? 그건 니네가 해요. 왜? 이게 산수가 너무 쉽잖아. 산수는 아까 뭐라 했어요? 거리의 반비례 전류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합이 0 나오는 지점은 어디예요? 이런 거 찾겠죠. 합이 0 나오는 지점은 여기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뺄셈이 된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류의 비가 같다면 얘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거리비도 같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거리가 같은 가운데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0 될 수도 있겠죠. 됐니?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얼마예요? 아, 이걸 합치면 되겠죠. 뭐 합치면 R과 그 다음에 전류 주면 합치면 될 거고. 바깥쪽은 얼마예요? 합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직선 도선을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이 가운데 원형 도선을 갖고 제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간단하게 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건 뭐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더워? 그 에어컨 세게 틀어. 됐어? 그 리모컨 있어. 에어컨이 약한가? 에어컨이 약하지? 왜 약한가? 약하게 틀어져 있네. 자, 세게 해봅시다. 풍량. 오케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거야. 됐어요? 왜? 내 표정들이 별로 안 밝네? 나도 인상 쓰면 수업한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중학교 때 처음 배웠을 거야. 근데 중학교 때 조금 잘못 배운 친구들이 결국엔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잘못 배워가지고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얘를 많이 내지, 얘를. 얘 이름은 솔레로이드야. 얘 이름은 솔레로이드고요. 우리말로 하면 솔레로이드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감은 도선이란 뜻이야. 도선을 감았다는 거야. 알겠니? 도선을 감았다는 뜻이야. 왜?
됐니? 도선을 감은 도선. 감은 도선은 뭐라 그래? 솔레로이드라 그래. 근데 이건 조금 중요한데 어차피 너희들도 뭐 잘 알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간다. 솔레로이드. 솔레로이드를 감은 도선이라는데 감은 도선이야. 그러니까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하고는 다른 얘기야. 도선을 감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감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잘못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강의하는 거야. 자, 보자. 내가 어떤 금속 판이 하나 있고 이런 판이 하나 있는 거야. 이 판에다가 도선을 감자고, 알겠니? 감자고 감아. 그러면 노란색으로 한번 감아볼게요. 내가 얘를 이렇게 감자고 이렇게. 이렇게. 그럴 때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야. 앞에 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얘가 나오는데 감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면 항상 감은 도선이라는 걸 여기다가 내가 도선을 감지. 그러면 너희들 눈에 보이는 데가 있고 보이지 않는 데가 있을 거야. 감은 도선이. 항상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이렇게 보면 여긴 보일 거고 여긴 안 보일 거고. 니네가 이렇게 하면 여긴 보일 거고 여긴 안 보일 거고. 그러니까 도선을 감고 내 눈이 360도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도선이 감겨 있다 그러면 보이는 도선과 보이지 않는 도선만 찾으면 되는 거야. 됐니? 감겨 있으면 보이는 도선과 보이지 않는 도선을 나누면 된다. 알겠니? 됐니? 기준은 누가 돼야 돼? 보이는 도선이야. 왜 보이지도 않는 도선을 가지고. 그래 도선이 감겨 동동동도로동동동. 누가 봐 필요하니? 여기가 보이는 도선이고 이쪽에 보이지 않는 도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직선 도선일 때는 엄지가 전류였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끝이었지. 근데 감은 도선일 때는 이게 반대야. 왜냐고 묻지 마. 이건 우리가 발견한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시작해보자. 이 도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건전지 플러스 여기가 건전지 마이너스야. 먼저 법태 누가 보여 누가 안 보여? 자 봐. 요 도선을 A라 그러고 요 점선을 B라 그럴게. 됐니? 점선이 B고 실선이 A야. 그럼 니네 눈에 보이는 도선은 A 도선이야 B 도선이야? 그렇지. A 도선이야. 그러면 A 도선만 보는 거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B 도선은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너희들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저 A 도선으로 전류가 올라가, A 도선으로 전류가 내려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전류가 나가겠지? 플러스에서 전류가 A 도선으로 뭐 하는 거야? 전류가 올라가. 그럼 니네 눈에 보이면 이게 보이는 면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면이니까 보이는 면으로 전류가 올라가. 내 손가락이 전류야. 됐니? 솔로레이드에서는 아까 엄지가 뭐야 돼야 돼? 자기장. 내 손가락이 전류야. 아까 직선도선과 원형도선하고는 반대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칠판에 있는 건 내 보이는 면으로 전류가 올라가니까 이 보이는 면으로 내 손가락이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감아주면 아래쪽은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엄지가 어디를 가리키게 돼 있어? 너희들이 봤을 때 왼쪽 가리키게 돼 있지? 됐어요? 그러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얘가 자기장이 N극 자기장이 형성되고 얘가 S극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됐어요? 다시 할게. 얘가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건 이 하나의 이 하나, 요 하나, 요 하나, 요 하나, 요 하나가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자석 N극 자석과 S극 자석이나 얘라 동일시 나타난다는 뜻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솔레로이드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긴 막대 자석이 된 거야. 얘가 긴 막대 자석이 된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전류를 칭칭칭칭 감아서 전류를 딱 흘려보내면 얘가 하나의 긴 막대 자석이 되는 거지. 이거 초등학교 때 했을 거 아니야. 전자석 만들어서 놀기 뭐 이런 거.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맨날 시험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요게 A고 얘가 B라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거야. 아까 했잖아.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학교도 선생님들이 뭐 한다고? 낚지. 학교 선생님들이 낚을 때 뭘 사용해? 요 가운데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요 가운데. 요 가운데,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묻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졸라 치사하게. 됐니? 그럼 요 안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 아까 내 용어를 잘 봐. A에서 나와서, 자기장이 A에서 나와서 B로 들어간다 그랬지? 들어간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이게 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A에서 나와서 B로 들어가니까, A에서 나와서 B로 들어가니까 요 저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 원 안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B에서 A 방향이 되는 거지. 이걸 제일 많이 낚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틀리는 거지. 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럼 여기서 물어보네? 그럼 씨 어디야 이거? 그럼 여기서 이렇게인가? 아니란 말이지. N극에서 나와서 S극의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이게 솔레로이드입니다. 겁나 쉽지? 솔레로이드? 솔레로이드는 어떻게 돼? 이게 중학교 3학년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자, 감겨 있습니다. 그럼 감겨 있네요. 감겨 있네요. 감겨 있네요. 감겨 있네요. 이렇게. 앞에 도선이 전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봅시다.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됐어요? 앞에 도선을 따라 전류가 갔는데, 점선으로 들어가서 돌아갔다가, 앞으로 내려오는구나. 내가 보이는 면 쪽으로 내려오네. 오른손 감아져서 보이는 쪽으로 내려오네. 네가 N극이겠구나. 네가 S극이겠구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또는 시험지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나침판을 두면 N극이 어디를 가리켜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N극이 어디를 가리켜요? 이쪽을 가리키겠죠. N극. S는 이쪽을 가리킬 거고. 이렇게. 되게 쉬운 거야. 솔레로이드 나오면. 알겠니? 솔레로이드 나오면 굉장히 쉽단다.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기장의 방향 찾았어, 방금. 그럼 뭐 찾아야 돼? 자기장에. 그치, 세기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솔레로이드, 감원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해? 가문수에 비례해, 가문수. 알겠니? 가문수에 비례해. 당연히 여기다 뭘 이렇게 감아야 되겠어? 많이 감아야 되겠지. 많이 감아야 돼, 많이 감아야 돼. 알겠니? 그래서 가문수에 비례하는 거야, 가문수. N이라고 쓰고 얘를 가문수라 그래, 가문수. 됐니? 이것도 뭐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 단위 미터당 가문수, 1미터에 몇 번 감겨 있느냐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가문수인데 단위 미터당 가문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뭐에 비례하겠어? 전류에 비례하겠지. 당연히 전류에 비례하는 거야, 전류에. 그러니까 많이 감고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면 얘가 뭐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지. 알겠니? 이런 자석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지. 이런 자석을 무슨 자석이라 그래? 그걸 전자석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석이라는 건 전부 다 뭐야? 솔레로이드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석이라는 건 솔레로이드 칭칭칭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 그러면 걔가 뭐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칭칭칭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걔가 자석이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야. 그래서 됐니? 이런 거야. 맞나? 이건도 안 되는데? 전자석. 그래, 전자석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야. 자기부상열차도 안 되는데 전자석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어때? 자기장이 형성돼서 전류를 많이 흘려서 자석을 만내. 이건 좀 다른 얘기야. 조금 이따 할게. 이거는 전자석. 여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3에도 나오고 고1에도 나오고 고2에도 나오는데 혹시 다 알고 있을 거야. 애들 다 안다 그랬어 아까. 혹시 애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봤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나머지는 산수 문제가 나오는데 산수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산수 문제여서 산수 문제는 생략하고 잠깐 쉬었다가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